네, 오늘 로우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우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오늘 로우는 좀 프로모, 사건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고 경기는 좀 심각했던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오미가 로우의 오프닝을 장식하고 모두가 충격받았던 이 어제 에볼루션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내가 티파니 쪽에 캐싱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 예측 불허 월챔 나오미 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앙카한테도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비앙카가 월챔급이고 나오미 살짝 밀려나는 상태로 태그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억하심정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너를 키웠어는 이제 옛날에 브로더스 클레이랑 막 춤출 때부터 생각하면은 한참 나오미가 선배죠. 그래서 너랑 제이드는 내 성공을 바라지 않고 세 번째 부속품 꼽사리 정도로 생각을 했어. 하지만 이제 누가 짱이지? 이 상년들아. 깔깔깔깔깔. 제이드는 이겼지만 나는 역사를 썼어. 어제 제이드에게 경기를 졌지만 본인은 챔피언이 되면서 역사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리아가 등장하면서 또 자신이 이호 거의 이길 뻔했는데 너가 망쳤다. 이호는 내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난 제 경기가 마땅하다. 리아 리플리 줄 서라. 이러니까 애덤 피어스가 너희들 어제 다 쇼를 찢었어. 다들 제 경기가 마땅해. 썸머슬램 트리플 스렛으로 달려! 해가 이제 이오, 리아, 나오미, 썸머슬램 경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뭐 최고의 황금조합 이오, 리아에 나오미를 묻혀서 나오미 얘 레슬링 못하지 않아요. 얘도 잘해요. 이런 최면수를 걸려는 WWE 수작이 눈에 보이죠. 나오미가 이제 경기 빼곤 다 잘하니까 그래서 그 경기력적인 면을 좀 세탁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경기 결과는 뭐 무난하게 나오미가 방어를 해내지 않을까. 아마 좀 그 특유의 악역스러움을 보여주면서 나오미가 좀 간사한 날먹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깔깔깔깔 돼야 또 악당다운 면모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더 싫어하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나오미의 방어가 될 것 같은 트리플 스렛 썸머슬램 경기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지먼트 데이 백스테이지 프로모가 있었는데, 어제 에볼루션에서의 승리를 태그팀 타이틀을 방어했잖아요, 여자 둘이서. 그래서 핀벨러가 축하를 하고 오늘 또 카부키 워리어스랑 경기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도미닉을 매니저로 배정해주는 핀벨러가 있었습니다. 핀벨러가 록센을 자신의 그룹에 집어넣고 나서 리브는 또 나갔잖아. 그러고 나니까 약간 좀 리더의 느낌이 좀 다시 살아났어. 살짝 도미닉의 주도권을 뺏긴 느낌이 있었거든. 도미닉에게 먹힌 선임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주도권을 잡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그러고 나서 태그팀 매치가 있었는데, 태그팀 매치는 카부키 워리어스 때 저지먼트 데이. 근데 도미닉이 두 번이나 방해를 해주게 되면서 결국엔 이제 그 사이에 롤업으로 승리를 합니다. 록센이 이제 롤업을 하고 있는데 라켈이 다리로 록센의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롤업이 더 굳건해지게끔 그렇게 셋업을 했죠. 네. 그 다음 세볼루션 백스테이지 프로모. 세볼루션 백스테이지 프로모에서는 세스 롤린스 부상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어. 다음 6월까지 머니 인 더 뱅크 유효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오늘 브론 브레이커가 건틀렛 나가서 다 이길 거야. 모두 다 잡을 거야. 이렇게 브론 브레이커의 승리를 장담하면서 브론 브레이커의 이 아주 매서운 눈빛이 세그먼트를 마무리합니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3판 2선승제 벨리 대 라일라의 경기가 있었고요. 이제 패배 시에는 줄 맨 뒤로 가야 돼. 이게 뭔 소리냐? 너 이번에 지면 여기 끼려고 하지마. 썸머슬림은 진짜 1대1이야. 누가 이기던 간에 이번에 진짜 끝이다. 이렇게 둘이서 합의를 하고 경기를 딱 입장을 했어. 그래서 이 경기는 3판 2선승제인데 베일리가 초반에 롤업으로 아주 빠르게 1점을 먼저 따냈고, 그 다음에 9콤 다 꽂으면서 라이라가 컴백을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토네이도 DDT, 피셔맨 버스터까지 두 개의 콤비네이션 모두 꺾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롤업으로 1점을 또 한번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1대1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게 되는데, 경기가 마무리 장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마무리 장면이 이제 베일리가 크로스페이스를 넣는단 말이야. 크로스페이스를 넣게 되는데, 이걸 로프 브레이크 하려고 이제 로프를 잡으러 가고 있잖아. 로프를 잡으러 가고 있는데 베일리가 그 로프를 발로 밀어서 옛날 레슬매니아 20대 크리스 베너처럼 링 한중간으로 데려와. 링 한중간으로 데려오려고 뒤로 백덤블링 하면서 몸이 말리니까 그때 이제 나이트윙으로 장렬하게 되면서 라이라가 승리를 합니다.
라이라가 승리하고 베키랑 맞대면 하고 해서 이제 썸머슬램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결국에는 베키가 라이라를 키워주는 움직임이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 썸머슬램에서 결국엔 라이라가 이기게 될 것 같고, 라이라가 이겨서 투타임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베키랑은 아예 끝나고 또 다른 꿈나무들과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연의 인터컨티넨탈의 의무죠. 2성급 선수들에게, 경기력 되는 선수들에게 스팟라이트를 줄 수 있는, 라이라와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꿈나무와의 경쟁이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라이라가 이길 건 예상했는데 둘이 싱글 매치가 너무 지루하던데, 베일리가 좀 라이라랑 예전부터 상성이 안 좋아요. 계속 연전이었잖아. 연전 내내 상성이 안 좋았어. 근데 신기한 게 베키랑 베일리랑 경기하면 좋거든. 그리고 라이라랑 베키랑 경기하면 좋고. 그렇다는 거 이제 누가 잘하는지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예, 누가 쇼를 캐리하고 있는지는, 누가 진짜 더 좋은 레슬러인지는 당연히 다 나타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테파니 바켈의 인터뷰, 나는 WWE 챔피언이 되려고 WWE에 왔다. 그러고 있는데 첼시가 자신이 WWE를 대표하는 선수다. 나야말로 클래시 인 페리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켈이 그러면 덤벼라. 그러니까 이제 첼시가 나는 오늘 니키랑 경기해야 돼서 덤빌 수가 없다. 그리고 캐리온 크로스의 프로모까지 세미제인에게 계속해서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세미제인은 이미 쇠파이프 공격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은 상태로 쇼를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캐리온 크로스는 그조차도 거짓이라고 하고 있고, 내가 옳았다는 걸, 이 크로스가 라이트 했다는 걸 유행어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옳았다는 게 이제 세미제인의 급이 월드 챔피언 급이 아니라고 우겨왔던 본인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싱글 매치가 있었는데, 싱글 매치 좀 심각했습니다. 싱글 매치가 니키벨라 대 첼시 그린, 이 경기가 뭐 끝부분만 얘기하자면 이제 아르헨틴으로 들어올려서 본인의 무릎을 꿇어서 등을 공격하는 이 니키벨라의 레거텍, 이게 아르헨틴이 안 들리는 거야. 아르헨틴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힘이 안 실리는 거야.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올립니다. 니키벨라가 초대형 보치를 내요. 그래서 민망하니까 그러면 TKO 이렇게 콜을 했겠죠. 그래서 TKO로 파이어맨 스케일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휘청휘청 거려. 그래서 엄청나게 저각으로 본인도 엎어지면서 TKO를 날립니다. 그래서 엉터리 승리를 거둬요. 엉터리 승리를 거두고 첼시 일당이 뒤풀이 하려고 하니까 바켈이 구출해내면서 끝납니다. 예. 이 니키벨라가 어제 경기를 해서 나는 스파 참전이라고 해서 에볼루션까지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앞으로도 니키벨라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원래 또 현역 때는 힘 하나는 진퉁이다, 힘은 좋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니키벨라였는데 이젠 에이징 커브가 와서 힘도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에던 피어스에게 가발을 뇌물로 주면서 재경기를 요구하는 뉴데이가 있었고, 뉴데이 옆에 그레이슨 월러가 있어요. 네. 뉴데이 옆에 그레이슨 월러가 이제 오스틴 시어리랑 안 다니는 모습인데 저번에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가발 웃겼음. 네, 저도 가발 재밌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쟁역이 요구하는데 뭐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고, 썸머슬램에서 도미닉한테 넘어갑니다. 단장이 너 뭐 지금 뭐 맨날 진단서 보여주면서 못한다고 하는데 WWE 의료진 말로는 너 경기가 되는 것 같다. 썸머슬램에서 AJ 스타일스 경기 준비해라. 이러니까 AJ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이제 나한테 딱 걸렸어. 저 하늘이 다 알고 있어. 하늘은 뭐 가릴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경고장을 보내는 거죠. 네. 루셉 인터뷰도 있었고, 루셉이 쉐이머스 욕하고 있는데 쉐이머스가 뒤에서 등장하면서 너 저번에 무기 써서 치사하게 이겼지. 그래서 내가 재경기를 받아왔어. 곧 재경기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네, 있었습니다. 경기로 온 기도 AJ. 기도 장면이 호응을 많이 얻었더라고. 사람들 다 깔깔대고 난리 났던데. 그래서 AJ가 그 코믹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관중들에게서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경기를 안 하는데도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환호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터의 세그먼트 있었는데 이게 좀 중요하죠. 이제 군터는 저번 세러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에서 골드버그를 담궜잖아.
해서 골드버그 담궈서 기분이 좋다는 군터. 골드버그를 외치는 관중들에게 골드버그 여기 없어. 이름 그만 불러. 나는 그를 모욕하고 목을 조여서 이겼어. Who's next? 골드버그의 유행어로 다음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군터. 나는 상성에서 관람할 거야. 스카이박스라고 해서 유리막으로 돼서 이제 발코니에서 편하게 보겠다. 누가 되든지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이먼이 나와서 브론이 이길 거야. 브론이 차세대 빅독이야. 여기는 브론 브레이커의 영역이야. 여기는 브론 브레이커는 스타이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의미가 큰 세그먼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넥스트 빅띵 차세대 거물이야. 이거는 브론 브레이커가 브록 레스너를 대체한다는 느낌이 좀 있죠. 브록 레스너의 예전 닉네임이 넥스트 빅띵 2002년 당시의 닉네임인데 그 닉네임을 폴 헤이먼이 직접 브론 브레이커에게 물려주는 모습이고요. 또 그는 스타이너야. 이거는 이제 브론 브레이커가 처음에 레슬링 WWE 시작할 때 이름을 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스타이너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스타이너의 그림자에 있고 싶지 않았다. 가족의 그림자에 있고 싶지 않았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브레이커의 K를 더해서 K 두 개의 브레이커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름을 그따위로 했어. 나 처음에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헤이먼이 스타이너야 라고 말하는 거는 나름 브론 브레이커가 여전히 큰 푸시가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드 헤비 컨텐더십 이 경기를 이기는 상대는 이제 군터와 썸머슬램에서 경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브론 브레이커하고 펜타가 먼저 경기하게 되는데 이 경기가 좀 의외였던 거는 브론 브레이커가 되게 일방적인 운영을 했어요. 예. 펜타가 이제 1번으로 나와서 내내 경기에서 힘을 못 씁니다. 고릴라 프레스로 계단 위로 떨어진 거에서 약간 설득력을 준 것 같아. 얘는 이 계단 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살짝 스쿼시 당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격 후에 삼촌의 팔굽혀펴기, 삼촌의 이두박근 자랑, 그리고 이제 아빠의 개소리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펜타의 반격이 있었거든. 그 한 번의 반격을 공중 스피어로 쳐내면서 브론이 쉽게 펜타를 쳐냅니다. 그 다음 주자가 LA 나이트였거든. 그 다음 주자가 LA 나이트였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슬픕니다. 예, 왜냐면 이제 LA 나이트가 세러데이 나의 메인 이벤트에서 세스 롤린스를 먹었잖아. 물론 세스가 부상으로 인해서 패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세스 롤린스를 1대1로 먹었잖아. 근데 그런 LA 나이트가 언젠간 팬들이 챔피언 되기를 염원하는 LA 나이트가 건틀렛 매치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나는 LA 나이트를 좀 응원했어요. 예, 응원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세스 롤린스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게 세스 롤린스가 그때 부상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스 롤린스는 사실 그 전 경기에서 부상당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설명되기 위해서 일부러 아사히 문설트 후에 무릎 셀링을 하고 부상으로 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LA 나이트에게 패배하는 그 BFT까지가 다 짜여져 있는 거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폴 헤이먼의 반응을 보면 폴 헤이먼이 좀 약간 연기 톤으로 좀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연기 톤으로 되게 당황스러워해. 그래서 LA 나이트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원래는 세스가 이기는 부킹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로는 세스의 패배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 문설트 실수도 예정된 연기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어쨌든 LA 나이트가 세스를 먹을 거란 얘기였고 그렇다는 거는 건틀렛 매치에서 천하의 세스를 먹었는데 세스의 부하에게 지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나는. 그래서 LA 나이트가 우승하길 바랬는데 굉장히 싱겁게 졌습니다. 굉장히 싱겁게 졌어요. 예, 프랑켄은 에어캐치에서 파워밤 할 때만 해도 오늘 사고 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WNA 겉버스터로 셋업하고 일어나는 LA 나이트에게 스피어. LA 나이트 끝났다. LA 나이트는 내가 봤을 때 LA 나이트는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 나이트는 이제 좀 끝난 것 같아. 나 오늘 LA 나이트 마지막으로 희망 회로를 굴려봤는데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남은 건 이제 정배밖에 없죠. 예, 브론 브레이커도 지금 셋업을 다 하고 있고 제이우소하고 또 경기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자로서 제이우소가 이제 링 안으로 들어오면서 브론 브레이커를 좁힌 다음에 노래 다시 틀고
관중들이 원모 타임 하니까 노래 다시 틀고. 이 건틀렛 매치 중에 본인 노래를 3번 튼 거는 WWE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LA 나이트보다는 조금 제이를 상대로 고전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브론슨 리드가 발목을 붙잡고, 스플래시를 하려는 제이 우소의 발목을 붙잡고 링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브론 브레이커가 스피어로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있잖아. 이 건틀렛 매치가 사실상 40분에 시작했다는 건 50분 정도 경기한다는 소리거든. 건틀렛 매치를 50분 내내 재미가 없었어. 왜냐면은 사실 브론 브레이커가 스쿼시로 쳐먹을 만한 애들이 없었거든. 이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스쿼시로 쳐먹을 만한 로우 미들이나 뭐 미드카드 하나가 있었어야. 그래서 이제 브론 브레이커가 바로 스피어로 초살시키는 애도 좀 있고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브론 브레이커가 모두를 잡아. 모두를 다 힘들게 잡으니까 경기가 처지는 거야. 얘는 갈수록 체력이 딸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점점 처지는 거야, 메인 이벤트가. 근데 앞에 있는 경기들도 거진 다 여자 경기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처지는 거지. 앞으로 우리 에볼루션 어제 봤는데 앞 경기 다 여자 경기. 오늘 경기는 또 브론 브레이커가 질질 끌면서 한 명 한 명 다 잡는 경기. 이러니까 쇼가 재미가 없는 거야. 네게이터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경기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CM펑크가 나옵니다. 이제 딸피가 된 도시락이 됐죠, 브론 브레이커. 근데 그 도시락을 상대로 나온 또 다른 딸피 CM펑크가 되겠고, 브론 브레이커가 너무 지쳐있어요. 너무 지쳐있는데 T본으로 반격 후에 트래시 토킹하는 장면. 지금이 클로버링 타임이라고, 내 생각은 달라요 라고 이제 트래시 토킹하는 장면 좋았고, 백브레이커가 이제 시전자가 지쳐. 브론 브레이커가 CM펑크에게 백브레이커를 넣거든요. 근데 본인이 오히려 무릎을 꽂아 넣고 본인이 엎어져. 그 정도로 브론이 많이 지쳤다는 그런 연기가 굉장히 좋았다. 근데 펑크는 왜 이렇게 지쳐있는 거야? 펑크는 이제 막 등장했잖아요. 펑크가 1번인 줄. 펑크는 왜 이렇게 지쳐있는 거야? 아니 뭐 지각해서 달려오기라도 했냐고. 펑크도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 있었고, 이 장면 좋았습니다. 마초맨 엘보우 드랍하고 이게 2카운트 나오니까 바로 아나콘다 와이스까지 콤보로 꺾는 장면 좋았고, 문제는 그 아나콘다 와이스가 들어갔을 때 이제 브론슨 리드 돼지가 구해주고 펑크를 팹니다. DQ가 없어요. 이 경기는 노디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노디큐 건틀렛 매치였고, 브론슨이 조패니까 제이 우소가 블러드라인 룰 마냥 나와가지고 제이가 도와줘서 제이가 돼지랑 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피어를 장전했는데 프론트킥으로 차내고 GTS를 장렬하게 되면서 역시나 정배대로 GTS를 통해 펑크가 우승합니다. 펑크와 군터 썸머슬램 2025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돼지의 뒤풀이를 또 하게 되는데 그걸 또 제이가 구출해줘요. 제이가 구출해주고, 하지만 결국에는 개피어를 맡게 되는 제이하고 CM펑크. 그래서 이제 돼지가 올라가서 되남이 넣으려고 하는데 OTC가 돌아옵니다. 로먼 레이즈가 컴백해서 개돼지를 좁히고 돼지한테 스피어, 제이를 일으켜주고 펑크와는 애매한 시선을 교환하고 해서 뭐 지금 보이기로는 로만의 컴백이 결국에는 썸머슬램을 빠질 순 없어요. 세스 롤린스의 부상으로 인해 긴급 투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OTC의 썸머슬램 컴백은 무조건 확정이었어. 썸머슬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WWE가 말도 안 되는 계약 금액을 또 요구받아서 재계약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미 재계약을 했어요. 로만이 거의 뭐 2천만 달러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을 받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로만 레인즈 올해 4번째 경기가 썸머슬램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1,000만 달러야?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로만 레인즈의 그 금액이. 근데 WWE가 기꺼이 재계약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재계약을 한 지는 이미 지났고, 재계약한 로만 레인즈가 컴백해서 썸머슬램 셋업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썸머슬램이 내가 봤을 때는 제이가 아니라 펑크랑 같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근데 아무래도 저번 주에 이제 펑크가 군터를 밀어내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펑크 대 군터를 예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봐봐. 문제는 세스 롤린스야. 이 세스 롤린스가 부상이 만약에 미리 당했다. 그래서 세나메를
부상을 설득시키려고 나이트에게 지는 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문솔트 착지, 무릎 부상 이거 원래 계획되어 있었다. 이게 일환이야. 이게 일환. 그래서 이제 나이트를 위상 올려주기 올려주는 걸 좀 약간 계획한 거다. 이게 일환이고 아니다. 부상은 실제다. 그러니까 둘 다 실제인데 그때 당한 거야. 문솔트 때 당한 거다. 문솔트 때 부상을 당한 거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결과가 바뀌었다. 이게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현지에서도. 문솔트 때 당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리 당했다고 생각해. 나는 여지껏 경기 결과가 바뀌는 적이 없는 것 같아. 오스틴도 팔 드라이버로 오웬하트한테 목이 부러졌을 때 허접한 롤업으로 이겼잖아. 본인이 이기는 각본이었기 때문에. 핀벨러도 본인 어깨가 나간 걸 알고 있어. 이미 알았지만 초대 유니버설 챔피언이 됐잖아. 그래서 나는 원래 라이트가 이 문솔트 착지 무릎 부상 이거를 연기해주면은 BFT를 넣어서 이기는 게 난 이쪽에 좀 더 설득력을 느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있잖아. 세스 롤린스의 행보야. 세스 롤린스의 행보. 뭐 어쨌든 간에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펑크는 어쨌든 그때 로우의 그 떡밥으로 봐서는 군터랑 썸슬 이거는 원래대로 원래 정배야. 원래 정배였고 원래 정배인데 여기서 이제 세스가 펑크가 이기려는 순간에 아마 부상이 아니었다면 캐싱인 하려고 했을 거야.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문법적으로 WWE가 영화적인 복선을 넣잖아요. 그래서 위클리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펑크가 군터를 밀어내는 거에 있어서 군터의 경기 확정돼 있는데 세스는 뭐라고 했냐. 너가 챔피언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너가 챔피언 되는 일은 내가 눈 뜨고 못 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복선으로 일환으로서 세스가 펑크가 군터를 잡으려는 순간에 캐싱을 하려고 했을 거야. 부상이 아니었다면. 근데 지금 세계선이 바뀌었죠. 이 세계선은 펑크가 챔피언 되는 세계선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세스가 챔피언 된 펑크를 봐야 돼. 부상에서 복귀, 펑크에게 캐싱인,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원래 챔피언 되는 걸 눈 뜨고 못 보는 썸머슬램 캐싱인이 아마 원래 계획이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은 챔피언이 된 펑크에게 캐싱인을 해야 되는 세스 롤린스가 된 것 같다. 오늘 아침에 본 뉴스로는 세스가 5개월이다. 5개월짜리 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로얄럼블쯤, 내년 레슬매니아쯤이 좀 그려지는 그런 그림인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디안이 있어요. 디안은 이제 조경호의 플랜인데, 이거 각본이다. 세스 부상 아니다. 부상이 아니어서, 세스가 썸슬에서 캐싱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상을 꾸며냈다.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는 A안은 있잖아. 펑크가 부상을 당했는데 텔레비전에서 설명하려고 문설트 착지 부상이 A인 거고, B안은 그때 진짜로 찐 부상을 당한 거, 문설트 할 때 부상인 게 B안인 거고, D안은 애초에 부상은 없었다. 다 연기였다. 세스 부상 아니다. 세스가 썸머슬램에서 캐싱을 한다. 이게 지금 D안이에요. 저는 이제 C안, 펑크가 세스의 부상이 진짜고 펑크가 챔피언이 된다. 그래서 챔피언 되는 걸 바라봐야 되는 세스. 부상에서 복귀 후에 펑크에게 캐싱인. 세볼루션 정상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스의 부상이 이 썸머슬램의 모든 계획을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로마는 아마 태그팀 매치 제이 우소와 함께 개돼지를 상대할 것 같고요. 펑크는 군터를 상대로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로우가 있잖아. 에볼루션 2.5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오미 등장하지, 리아 이후에다가 여자 태그 매치 했지, 그 다음에 인터컨티넨탈 넘버원 컨텐터십 3판 2선승 했지, 계속 여자 경기가 있어. 바켈 프로모에다가 싱글 경기 니키 벨라 대 첼시 그린 끔찍했지. 이러니까 경기가 재미가 없는 거야 오늘 로우가. 근데 프로모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건틀렛 매치를 1시간 하니까 쇼가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LA 나이트가 이겼다면 어땠을까. 저는 LA 나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LA 나이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LA 나이트 입장에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다 생각하는데 트리플 H가 LA 나이트를 싫어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정배대로 펑크가 썸머슬램으로 향하고 있고 로만 레인즈는 개돼지를 상대할 것 같다. 그래도 정상화시켜준 로왕. 로만 썸슬 태그팀은 좀 짜치는 느낌인데 로만이 그러면 싱글을 누구랑 해요? 예, 싱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냥 제이랑 같이 제이랑 또 악수를 했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복선이야. 제이를 일으켜 세워줬잖아. 로만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로만은 제이랑 태그팀 할 거다. 반면 펑크랑은 악수하지 않았지. 일으켜주지 않았지. 펑크는 군터랑 하니까 이런 게 다 문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복선인 거고. 그래서 저는 태그팀 매치를 예상합니다. 로만은 여기서 한 발 빠져줘야 되잖아. 사실 도전자 결정전에 끼지 않았으니까. 세스는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어떡해. 세스의 부하들한테 화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개돼지를 상대로 이기는 거. 개돼지를 상대로 이길 때 누가 핀폴 따여요? 브론스 리드가 따이겠죠. 브론스 리드가 따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로우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썸머슬램 예상해 보고요. 오늘의 로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재미없었어.